네,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. 네. 이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정확히 궁금합니다. 네, 혹시 허성현 아나운서는 백만장자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? 네, 백만장자 소설 속에서 많이 보고 뭐 백만장자의 첫사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. 네. 사실은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백만장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백만장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요, 100만 달러를 우리나라 환율로 좀 바꿔보면은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11억에서 12억의 금융자산을 가지신 분들을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에도 부자의 기준을 현금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부자라는 기준을 정해놓고요. 그분들의 자산 패턴이나 또는 소비 패턴 그리고 투자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이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 한국 부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? 네, 그 부분이 좀 궁금하죠. 네. 한번 그 부분부터 좀 알아보면은요. 먼저 한국 부자의 규모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한국 부자의 수는요.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013년도에 16만 7천여 명에서요. 2017년도에는 27만 8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부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말의 의미는요.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을 가지신 분들을 부자라고 기준을 세웠는데요. 사실은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졌다는 거는요. 금융자산 이외에 다른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다른 자산 규모를 합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꽤 큰 자산 규모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이제 부자들의 한국 부자의 총 자산의 구성비를 좀 살펴보면은요. 부동산 자산이 53.3%로 가장 높고요.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42.3%로 다음으로 높은데요. 부동산 자산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자산 규모는 20억이 훨씬 넘어야 우리 사회에서 부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.